이번 시간부터는 테마 45가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그 제재 내용이 행정처분과 벌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 중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지 뭐 등록 취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는데 그중에서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보게 되는데요. 테마 45 보겠습니다. 테마 45는 법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공부할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전부 다 쭉 공부하는데 참고적으로 이거 공부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자료를 안 넣어놨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벌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벌칙.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 취소 처분하거나 또는 정지 처분하는 것을 말해요. 정지 처분. 즉 자기들이 부여한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 정지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하죠. 그럼 행정관청은 사실 많아요. 예를 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있고 또한 행정관청 중에서는 등록관청도 있죠.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들이 부여한 자격 중에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있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자격을 박탈시키는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라고 하고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자기들이 부여한 자격이 바로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지처분, 즉 영업정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하는데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우리는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요 같은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일컫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라는 것은 벌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을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슬래시는 또는이에요. 벌금형 둘 중에 하나로 처벌하는 게 있어요. 이를 우리는 행정형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정형벌. 그래서 앞으로 행정형벌이 뭐냐면 법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벌하는 것을 징역형이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벌칙 중에서는 이것도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질서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정질서벌. 근데 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법 위반자에 대해서 누가 하냐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입증되면 법원에서 법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태료는 법원에서 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정관청이 하는 거죠. 행정관청이.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라는 행정관청이 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질서벌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뜻부터 일단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테마 45번은 행정처분 중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등록관청이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경우를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테마 45번에서 1번이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이를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또는 필요적 등록 취소 또는 기속적 등록 취소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사유예요.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을 만일 받게 되면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등록증을 뺏겼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 개공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3년 동안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등록관청이 잘못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개공이 하려면은 등록관청은 이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면 먼저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청문. 근데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또는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이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이때는 않죠. 왜냐하면 사망했으니까 변명을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해산인 경우에는 청문 실시하지 않고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이 사유가 박스에 있는데 이 사유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제가 이걸 지우고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하나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한번 볼게요. 예. 예. 자, 그러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인지 제가 일단 두 문자를 뜨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사부가 결혼했더니 이 양이 속았다고 2번 엎어지고 지랄 떨었다. 이게 꼭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등록을 취소된 사유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놔서 두 문자를 따서라도 외워놔야지 문제 풀 때가 좀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이 되면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이 없어졌지만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장부인 등록대장에는 아직도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이 올려져 있죠. 그 이름을 지우는 등록 취소 처분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부라는 것은 개공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는 개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장부에 있는 이름을 지워야 돼. 이게 바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격 사유.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하다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하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거예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다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징역형이나 또는 금고형에 대한 금고형에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러면 실형 선고받으면 교도소 수감하여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리고 석방되고서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실형 선고받아도 교도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결격사에 해당되니까. 이게 바로 결격사에 해당해요. 또는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되어 등록을 취소해야죠.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받으면은 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키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가정해봐요. 그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 취소 처분 받고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결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결격 사유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개공의 결격 사유 중에서도 이와 같은 6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이와 같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격사유라 하더라도 모든 결격사유가 등록 취소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미성년자는 개공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건 아니죠. 뭐 업무정지 처분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으면 개공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등록 취소될 리가 없는 거죠. 뭐 자격정지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다든가 이런 거는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이 있습니다. 이중 등록. 둘 이상의 등록했으면 이중 등록한 거 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은 양도대여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겠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했을 때 이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른 개공에 소속을 한 경우예요.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뭐 중개 보존이 된 경우. 두 번은 이거 상습범입니다. 상습범인데요. 2번 이상 처분받고 다시 플러스 이런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인데요. 즉 최근 1년 이내 이게 1년이에요. 요 1년 안에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한 행위가 뭐냐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때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에서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상습범이에요. 근데 최근 1년 안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 번, 과태료 처분 한 번, 업무정지 처분 한 번. 이거 3회 이상 되지만 그중에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2번 들어갔잖아요. 한 번, 2번.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이것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업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계속한 경우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중개업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G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수행시켰다면 중개업무를 수행시킨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사부결, 이양속, 2번 합지 외워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할 때는 업무정지 처분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두 문자를 따서 정리합니다. 육지에서 싸우는 것을 육전. 그래, 육지에서 싸우기 위해서 육전하기 위해서 기금을 보관하고 이 기금을 갖고 거리에서 사투 벌여 싸우면서 삼겹살 2군 먹고 싸운다 해놨어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죠.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했다면 이 계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즉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서 정보를 7일 내에 공개해야 돼요. 근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반대로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이때는 공개하면 안 돼요. 근데 비공개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는 등록기준 미달일 때 등록기준 미달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를 하였을 때 금지 행위니까 뭐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보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업무 보증 설정인데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투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그래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이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투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이동이용 위한 천막 등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두거나 또는 이동이용 위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했을 때 3은 이거 상습범입니다. 상습범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회 1년 이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도 3회 처분 받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도 3번 이상 처분받고 다시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과태료 처분을 2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 1번 받았어. 이것도 3회 이상 처분받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건 네 번째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건 이것도 3회 이상 처분받고 다시 이런 행위 있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과태료 처분 1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2번 받았어요. 이것도 3회 이상 처분받았죠. 그리고 네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과태료 1번,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3번인데 이 같이 3번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합쳐서 3번 받았는데 그중에서 업무정지가 2번 들어갔어요. 과태료 1번. 근데 만일 여기다가 네 번째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중에서 여기 보세요. 최근 1년 이내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 있으면 등록 취소해야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1번, 2번 그 다음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겹은 요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있어요. 겸업 범위. 이래서 관리대행 상담 등 6가지 겸업만 할 수 있는데 겸업을 범위를 위반하여 겸업을 했을 때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근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어요. 과징금 부과처분. 자, 이건 왜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짜고서 왕따시켜요. 다른 개공을. 그러니까 몇 명의 개공이 서로 짜가지고서 협조하지 않는 개공을 왕따시켰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하라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해요. 이를 2년 이내에 2번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육전, 기금보, 거투, 사투, 삼겹살, 투군
요거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꼭 구분해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